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서 농림지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이란 개발가치 위주로 살펴보면 우선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이제 세분하면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어지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중분류는 9개입니다. 다 아시죠? 자, 그림을 보면 위에가 보존산지 그림이고요. 아래는 농업진흥지역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농림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면 주택이 있죠. 근데 이 주택은 일반 주택이 아닙니다. 그 농림지역이나 보존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은 도시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요. 농업인만이 짓기 때문에 경치가 좋다고 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용도, 최종 소비자가 많은 용도를 찾아야 황금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주택은 농업인이나 임업인만 지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의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이고 비도시지역이면서 보존산지라는 건 산지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이고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건 농지법에 의한 용도지역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요 농림지역이라고 돼 있어도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이렇게 세 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토지는 일반 개발이 안 되니까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미 상속이나 이미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설명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고 또는 개발이 어렵더라도 경치가 아주 좋은 곳 지어서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내 이용 목적에 적합해서 꼭 매입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기획부동산이 농림지역의 임야를 분할해서 마치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것처럼 안에 내부 도로도 만들고 그런 분할 계획도를 가지고 또는 이미 분할된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현혹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것은 일단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이나 시군구청에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토목사무실이나 시군구청에 가서 물어본다고 해도 한 번에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건 비도시 지역으로서 국토 효율적 이용에 원칙적으로 개발이 아닌 보존이 목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허가 리스크가 커서 토목사무실이나 군청이나 한 부서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림지역이 무엇인지만 공부를 하고 농림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는 어디에 있고 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는 제가 토지 투자 가치 및 유의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림지역은 대부분 농지와 산지로 구성됩니다. 농림지역은 농지와 산지, 임야와 농지라는 겁니다. 투자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토 대비 농지와 산지 면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국토를 100으로 봤을 때
농경지는 20%고 임야는 63.6%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종지에 초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약 농경지와 임야는 국토의 84%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대지와 공장용지, 공공용지, 잡종지 일부를 합하면 16%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이 있는 것은 국토의 약 13%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도시적 토지는 황금성이 높은 것을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농림지역이란 국토계획법 6조에 규정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의 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한 지역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지역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죠. 또 그런 곳에도 보존산지가 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에도 보존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이 시간에는 건축물 허용 용도는 농림지역에서만 보존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은 공익산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공익산지는 경사도가 높아서 공익산지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익산지가 된 건데 해제되면 곧바로 보존산지에서 해제되는 준보존산지도 개발제한구역에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6조에 보면 농림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규정이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국토계획법 6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농림지역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내가 농림지역의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럴 때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누리스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누리스는 재료에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보니까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토지용계획 확인서로 어떤 임야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하고 이 누리스 도면 밑에는 이제 법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농림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곳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즉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 및 그 지자체 조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림에는 임업용 산지였으니까 산지관리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리스에서는 농림지역의 법조문을 쭉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이면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에만 있다. 그 법조문 한번 볼까요? 국토계획법 76조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그래서 5항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이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3호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가 이 법조문을 조금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서 국토계획법이 배제된다. 그리고 농지는 농지법에서, 그리고 임야는 산지관리법에서, 초지는 초지법에서 정한 용도로대로만 허가할 수 있다라고 국토계획법에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농림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전국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은 거죠. 다만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있어서는 경사도나 인목 축척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과 협의를 하여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 지방의 지자체나 또 평균 경사도가 높은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산악지형의 지자체는 농경지나 평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보다 경사도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림지역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때의 건축물 허용 용도는 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산지관리법에만 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면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농림지역하고 그 밑에 농업진흥지역 나오면 농지법에만 건축물 허용 용도가 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을 봐서는 안 된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